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흔히 말하는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들을 제가 실제로 학폭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학교 자체 사안조사가 이루어지고 학생 확인서와 학부모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이 학생과 학부모를 조사하게 되고 조사 결과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구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만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이 학폭이 개최를 원치 않고 2주 이상의 사례 진단서가 없으며 보복행위가 아니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닌 경우 등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결국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학폭위가 열리게 됐는데요.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폭위 개최 약 2주 전에 사건 자료가 관련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위 당일 참석해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학폭위 시작 전에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으신지 라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최소 학폭위 전날까지는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은 심의위원회 전에 제출된 의견서 및 자료를 검토를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나의 의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제출해서 위원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견서는 최소한 학폭위 전날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견서나 자료들을 꼭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의견서는 반드시 작성해서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사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감정이 많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폭 사건인데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다, 아니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나쁘다,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작성된 의견서가 많이 제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폭위는 이 사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분께서 가해 학생인 경우에는 먼저 이 사안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할 것인지 전략을 정하고 의견서 및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보통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그리고 화해를 위한 노력,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 측이라면 내가 심각성이 낮다, 지속적이지 않았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DM,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 통화 기록, 사건과 관련된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폭위 당일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매우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의 경우에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당일에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시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 의견서나 이런 것들을 글로 보는 것과 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직접 학폭위에 출석을 하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실제로 학생이 직접 나와야 내가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직접 답변을 해야 돼요. 학부모나 변호사가 대신 답변을 하려고 하면 보통 제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 사건의 당사자는 학부모나 변호사가 아닌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폭위 전에 학생 진술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보면 학생은 A라고 주장을 하는데 학부모나 의견서에서는 B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들은 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것. 두 번째, 학생
진술을 철저히 준비할 것. 세 번째, 가능하면 학폭위에 직접 출석할 것.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 학교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미래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은 대학교 입시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치 이력이 있는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